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코토부키아에서 발매한 용자 시리즈 두 번째로 나온 제품, 프라모델 버전 제이데커입니다. 2020년 11월 발매, 가격은 7,200엔이었습니다. 비쌉니다. 조립해보면 가격에 상응하는 볼륨은 아닌데 이렇게 비싸게 책정된 이유는 아무래도 판매량이 많지 않으니까. 박스 아트를 보면 대낮에 도심 한가운데에서 번쩍번쩍하고 있는 제이데커가 있습니다. 제이데커가 이렇게 표면에 더러운 웨더링을 해가면서 싸우는 로봇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공무원이잖아요 일단은, 깨끗하게 정비되는 그래서 좀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일러스트입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성함은 모리시타 나오치카 선생님이고, 조형은 코토부키아의 치바 쇼헤이 원형사하고 아스트레이즈에서 했어요. 그 모데로이드판 창공의 파프너 마크자인 같은 경우에도 조형이 아스트레이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직 발매 전이지만 원형 쪽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생각인 건지 아스트레이즈는 그거 아닌가요? 그 반다이에서 아스트레이 계열하고 시드 계열 디자인 같은 거 하고 계신 그 팀. 그 다음으로 설명서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보죠. 조립 과정이 HG 정도 조립 복잡성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조립하면 남는 파츠, 폴릭 파츠에서 2장에서 각각 2개씩 남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서 몇 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했을 때 발생하는 파츠들, 이거는 추후에 발매된 그 맥스 캐논을 연결하기 위한 사이드 스커트 파츠예요. 사이드 스커트에 전개 기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전개되어 있는 파츠로 갈아 끼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경봉이 2개 들어있고요. 전자경봉은 완전 통짜는 아니고 손잡이 부분이 분할되어 있어서 파츠 2개로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버스터가 포신을 교체할 수 있게 되어서 출력을 다르게 해서 쏘는 거죠. 이렇게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은 끼워 놓았어요. 지금 본체에 끼워 놓은 손이 삿대질 손하고 주먹 쥔 손이라서 2개가 빠진 상태로 모든 손을 모아놓고 보면 이런 조합이 됩니다. 손 하나는 정말 많이 넣어 주었습니다. 조형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냥 관절 마디 정도만 재현되어 있는 그런 손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는 파츠, 관절에 들어가던 부분에서 남는 것 같습니다. 이건 브레이브걸에 끼울 때 제이데커의 가슴 파츠를 여기에 끼운 다음 브레이브걸에 끼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 부분이, 제이데커는 볼이 좀 작아서 이건 그 엑스카이저용이었던 것 같죠?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볼이 좀 작은 걸로 들어있습니다. 규격은 동일해요. 중간 마디 같은 거. 브레이브걸하고 조합하는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그 노란 파츠는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완성된 제이데커의 모습입니다. 꼼짝 마라,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다. 홀드업, 브레이브 폴리스다. 2가지 버전으로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전혀 안 비슷하죠? 국내판은 좀 아저씨 목소리고 일본판은 청년 목소리 같은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국내판은 제이데커가 그 대장, 종일이의 보호자 같은 느낌이면, 일본판은 종일이가 제이데커의 보호자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도 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국판 용자들은 다 목소리가 걸걸한 성우들만 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뭐 만들어진 지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생명체인 건데,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만 초인공지능인가? 일본판은 초 AI라고 했나요? 아무튼 그런 지성체죠. 제이버스터를 장비한 형태입니다. 경찰이 가진 총치고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를 쥐는 손의 손목 부분에는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이버스터 색분할 보면 꽤 잘 되어 있죠. 노란색, 경시청 엠블럼 같은 것도 되어 있고. 브레이브 폴리스의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찰의 마크하고는 다르게 한가운데에 BP라고 브레이브 폴리스의 약자가 적혀 있는데 프라모델에서는 거기까지는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가운데가 원형으로만 되어 있고 위쪽에 글자는 새겨 놓았죠. 브레이브 폴리스라고. 참고로 이 오각형 별 모양은 우길장이라고 해서 햇살이 퍼져나가는 그 형태를 상형화한 문양입니다. 육각형으로 시작해서 오각형으로 개정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경봉이 타격무기예요. 철혈 오펀스죠. 3단 전개가 되는 설정이고, 그 다음으로는 대략적인 색상 분할 상태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아주 잘 재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리어 파츠도 사용이 되고 있고, 부스터 부분이 클리어예요. 이 부분 주황색으로. 짙은 파랑도 색상이 잘 보이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원래 색상이 있는 건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중에서는 이게 안 칠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프라모델도 여기에 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 같은 게 하나도 없이 도색되어 있는 얼굴 파츠, 그리고 나머지는 색분할로만 재현이 되어 있어요. 제일 오더 부분도 분할되어서 재현이 되어 있고, 라이트 부분은 도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이더커의 얼굴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머리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원래는 이 안쪽까지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만 파츠 한 개로 성형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재현이 안 되어 있는 게 좀 아쉽고, 다른 부분은 특징을 잘 살렸어요. 특히 코 가운데 부분, 제이데커는 이 중앙 라인이 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형도 잘 살리고 있고, 그리고 머리 윗부분에 이 라인이 이렇게 오다가 솟은 다음 꺾여서 내려오는 라인도 살리고 있고, 근데 조립했을 때 중앙 부분에 딱 맞물리지 않고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전체적인 조립감은 좋은 편입니다. 반다이의 KPS 재질 프라모델 건프라들, 부드럽게 쑥 들어가는 느낌 있죠? 그 느낌 같아요. ABS 재질로 되어 있는 일부 관절 보면, 예를 들면 발목 축 이거라든지, 이게 많이 빡빡해서 저는 좀 갈아내서 끼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끼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바깥쪽에서 받아주는 이게 부러질 것 같아서 예방 차원에서 좀 갈아서 끼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조립이 되고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키트예요. 꽤 재미있게 조립이 됩니다. 이런 부분 라이트로 쓰는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좋고, 결합 같은 것도 텐션이 조절 잘 되어 있고, 만들면서 조립감에 있어서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키트였습니다. 분해도 지금 잘 되죠. 적당히 튼튼하게 끼워지고. 다음으로 가동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목이 아래쪽 위쪽에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좀 뻑뻑하게 끼워집니다. 목이 좀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이데커는 원작에서 이 목이 이런 로봇 목이 아니라 그 방수포 같은 게 덮여 있는 주글주글한 목인데, 그런 목을 재현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목을 신규 파츠로 뽑았는데도 이 부분, 그런데도 그런 조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한 거겠죠. 가슴 부분 끼워지는 조인트가 원형이라서 비틀 수 있고, 측면에 있는 돌기물이 이렇게 가동하고, 그 다음 어깨가 인출이 되고요. 어깨 관절 자체가 돌아가고, 여기에서 돌고 위에서도 돌고, 건프라처럼 휙휙 돌아간다는 느낌은 아니고
관절 구조를 좀 생각해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여기 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깨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돌리려고 하면 걸리죠, 어깨 갑옷에. 그래서 이걸 치워서 돌아갈 수 있게 한 다음에 돌려야 돌아가는 그런 특성을 좀 생각해서 가동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중이죠. 회전이 위에서 되고 아래에서 되고. 완전히 끼워 놓으면 이렇다가 좀 빼놓으면 어깨가 돌출되는 방식이고, 상완이 회전도 되고 하완에서도 회전을 합니다. 로봇혼 계열의 일부 제품처럼. 그리고 팔이 이중관절로 완전히 접히고, 그리고 이 부분, 하완 부분에서 이렇게 가동되는 축이 하나 있습니다. 손목은 볼 조인트로 결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체가 이렇게 많이 인출되어서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믹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기울일 수도 있게 되어 있고, 허리가 회전하는 축이 아래쪽에 하나 달려 있고, 사이드 스쿼트는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안 움직여요. 이 키트는 스쿼트 부분에서 가동성을 완전히 없애 놓습니다. 프론트 스쿼트가 이 정도밖에 안 움직입니다. 이게 다 움직인 거예요. 이 부분 프레임을 여기까지 뚫어 놓으면 이게 똑바로 설 수 있는 공간이 생겼을 텐데, 이걸 대각선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는 바람에 바로 걸려서 안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 없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사이드 스쿼트도 볼로만 되어 있어서 이 정도가 한계고, 리어 스쿼트는 안 움직이고, 다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이고요. 무릎은 이중관절입니다. 발목은 인출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볼관절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큰 볼이 있고 위쪽에도 볼이 하나 끼워져 있는 상태로 사각형 블록 자체도 가동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가동 범위를 늘리려고 신경을 써준 그런 티가 납니다. 끝으로 백팩 부분 날개가 회전하기도 하고 앞뒤로도 약간 움직일 수 있고, 별로 좋은 가동성이 아니라서 이것도 팔을 움직일 때 좀 거슬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하죠. 팔을 인출해서 돌려야 합니다. 충돌을 안 시키려면. 그리고 목 부분 가동도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오프닝에서 날아가는 포즈 같은 거 취할 때 정면을 못 봐요. 약간 기울여야 보입니다. 이래도 멋있긴 하네요. 무릎 앉아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가 안 움직이니까 몸체가 상당히 뒤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세워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런 기믹도 있다는 거, 합체 기믹인 거죠. 사각형 구멍이 2개 있어서 아래쪽에 내려서 끼우면 이 정도, 1.5cm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팔 부분도 뚜껑을 열 수가 있고, 근데 조인트 모양이 기다란 축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합체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3mm 원형 조인트를 만들어 놓았다면 여러 가지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생겼을 것 같은데 좀 아쉽죠. 프로포션은 참 좋아요. 어깨도 딱 벌어져 있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두꺼워지는 거대해 보이는 조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밸런스도 약간 사람마다 생각하는 그 밸런스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면 수렴을 잘해서 멋있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이데커는 18.1m라는 설정이어서 100분의 1보다는 좀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44분의 1보다는 훨씬 크게 만들어져 있고, 제이데커를 100분의 1로 스케일을 맞췄다면 건담하고 같은 크기로 나왔어야 했겠죠. 이 정도 크기로. 슈퍼 미니 프라판 다그온, 파이어 다그온하고 비교하면 이런 정도 크기 차이를 가집니다. 슈퍼 미니 프라판은
코토부키아판보다도 한 사이즈 작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슈퍼매니프라판이 변형도 되는 만큼 이쪽이 더 우위에 있는 상품군이 아닌가 생각을 한 적도 있지만, 이걸 만들어 보니까 이쪽 변형 제품으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정돈된 그런 프로포션이 이것도 매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갈등되는 상품군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개 라인만 모으고 다른 한 개를 포기하기에는 고통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살 수는 없고, 처음에는 다 모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용자 시리즈 계열, 결국에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좋아하는 용자 몇 명만 선출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다이가 보면 시장 조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슬쩍 찍어 먹어보고 손 딱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코토부키아의 이 대단한 마음가짐 전부 다 내겠습니다. 선언해버리는. 선언해버리자마자 반다이가 잡아먹으러 오죠. 정말 못됐다니까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코토부키아판 제이데커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보이는 그대로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보면 이 제이데커가 이 상태로 목성까지 날아갔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제품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 근처가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이데커는 좀 후진 기체이길 바랬는데 갑자기 사실은 목성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스펙이었다라는 충격 발표. 대본을 쓰면서 막 날림으로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반부 갈수록. 이 애니메이션은 개별 에피소드로 즐기는 작품인 것 같아서 사실 끝부분에 그 외계인들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그건 본 작품의 주제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TV판 애니메이션으로서 완결다운 최종 결전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치프턴 정도로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 생각엔 최종 결전으로 역시 인간들이 만든 로봇과 로봇이 싸운다는 그런 것보다는 적은 외부에 있다로 끝내는 게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서는 적합했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